말이야. 조용히 해라. 선생님 보고 오빠가 먹어야, 야. 기분은 좀 좋다. 요즘 말이야, 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정상 수업 진도를 못 따라간단다. 심지어 중고등학생이 구구단을 못 외운 애들도 있단다. 그래서 오늘 쌤이 혹시나 그 구구단을 모르는 애들을 위해서 구구단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양손을 다 내봐라. 시간 관계상 오늘 9단만 할게, 알았지? 오른손 새끼손가락 다 접히지? 이것만 하면 된다. 자, 9단. 9, 1은 9부터 시작해볼까? 자, 9, 1은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잖아. 9, 1은 9 맞지? 그다음 두 번째. 9, 2, 18. 9, 3, 27. 9, 4, 36. 맞잖아. 9, 5, 45. 9, 6이 54. 9, 뭐야? 9, 7이 63. 9, 8이 72. 9, 9. 이야, 박수 한번 쳐라, 이거. 야. 구구단 공부하라고 쌤이 이걸 가르쳐줬더니 딴 반에 가서 이거 하니까 마술인 줄 알고 웍 하면서 입만 벌리고 나중에 해보라니까 못 해보더라. 구구단은 충분히 외울 수 있겠지? 그리고 다음 달에 드디어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여기 전부 수학여행 갈 거가? 그럼 수학여행 어디로 갔으면 좋겠노? 제주도. 또? 독도. 또? 이라크? 너는 선생님이 공짜로 보내줄게, 편도로. 근데 이 수학여행 공정하게 선정해 법칙이 위해서, 수학여행 선정해 법칙이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라.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로는 수학여행이 선택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수학여행 가면 꼭 이런 아들이 있다. 휴게소에서 버스 세워놓고 화장실 볼일 보고 오라 할 때는 안 가고, 실컷 버스 가고 있는 중에 차 세워가지고 꼭 볼일 보는 놈 있고, 그 다음에 밤새고 놀라고 계획 다 짜놓고 초저녁부터 자는 놈 있고, 마지막 날, 수학여행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는데 끝나고 나면 꼭 오줌 누면서 불 끄는 애들 있잖아. 이 학생들은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 위험하다. 올 수학여행 때는 꼭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란다. 자,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어 수업을 해야 되겠다. 영어 시간인데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최소한 6년 이상 영어를 배워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입식, 입시 위주의 이 암기식 교육 방법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이 주입시키고 암기를 하게끔 강요를 당했느냐.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에 여행을 갔다 교통사고를 당했어. 막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경찰이 왔는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이 안부를 물으려고 학생부가 How are you? 그러니까 야가 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Fine, thanks, and you 그랬단다.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How are you? 물으면 무조건 Fine, thanks, and you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것도 and you도 아니다. and you가 꼭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은 살아있는 영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우기 위해서 우리 외국인 선생님 한 분 모셨다. 미모가 출중하신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박수를 많이 주셔야 된다. 알았지? 자, 우리 다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헤이, 다넬!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Dana, I love you.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Yes. Really? Yes. Oh, I'm sorry. You and I, impossible love. Because I'm 유부남. 유부남? Do you know 유부남? No. 유부남 is I'm married. Oh, I'm sorry. 굉장히 실망하는 모양인데. 근데 이 사람이 수업하러 왔나 뭐 하는지 모르겠다. Please introduce yourself. Okay. Yeah. Hello, my name is Darnell. I'm 20 years old. I'm from New Zealand. I have one brother who is younger than me and one sister who is older than me. I live with my family. Yes. Nice to meet you all. 해석 필요 없지? 다 알아듣겠지? 뉴질랜드에서 왔고 나이 20살이고 이름은 다넬이고 뭐 엄마 아버지 계시고 삼남매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엄마하고 싸우고 그런 얘기 다 못 들었나?
쌤 말 못 믿겠나? 물어보자. Am I right? Yes. 예스 맞다 가잖아 말아.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많아. 우리 다넬이 또 소개를 했으니까 쌤도 소개를 해지. My name is Kim Sam. Kim Sam? Yeah, we call teacher Sam in Korea. Oh, okay. Please repeat after me. Yes. Sam요. Samuel. 아 잘하네. 야, 너. Samuel. 네, 한국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생활 회화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올라와서 직접 우리 다넬 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영어 자신 없는 사람이 있어? 좋아. 자, 우리 여기. 그다음 우리 옆에 우리 학생하고 올라오고, 우리 여기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다넬이 남자친구 집에 전화를 하는 거야. 식구들이 죽이잖아. 역할을 여기는 아버지, 엄마, 여동생, 이 다넬 남자친구. 응? 바꾸면 너무 이상하잖아. 여기가 아버지가 돼, 여기 친구 되면 이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자, 그러니까 이 다넬이 친구 집에 전화를 해서 이제 식구들하고 통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 자, 그럼 쌤이 전화기를 자, 준비를 했으니까 다넬이 한 대 들고. 자, 이제 다넬이 전화하면 식구들이 받아야 되는 거야. 자, 따르릉 누가 받을래? 그 아버지가 어른이 받아야죠, 어른이. 따르릉. Hello? Hello? Hello, I would like to speak to your son, please. 아버지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집에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얘기를 하셔야죠. 예, 가지 말고 외국 사람한테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니, 아버지 지금 친구 아들 애인이 전화해가지고 그 아들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내 이름은 누구 이건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이 중동 쪽에 오래 근무를 하셔가지고 아랍어는 잘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모양이다. 아버지 안 되면 엄마를 바꿔주시든지. 자, 엄마 앞으로 오시고, 예, 잠깐만. 자, 다넬. Hello? Hello? Who is this? I'm here. I would like to speak to your son. I've got so much to tell him. 어머니, 잠깐만. 야, 아들 친구거든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반말해도 되고, 예? 긴장하지 마시고, 예. 자, 다넬. My son changing. 야, 엄마가 안 되니까 마이선 체인지. 지금 아들은 목욕 중이거든요. 딸을 바꿔주세요. 딸. 여기 넘어가면 안 되잖아. 어머니 이쪽에 서시고. 네. 자, 딸. Hello? Hello? 얼굴 색깔이 완전 하얗게 질리죠. 괜찮아, 대화를. I want to speak to my friend. I've been up to so much today and I've got so much to tell him. Where is he? What? 야, 처음 입됐다. 왓 이거 나왔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왓 하는 바람에 이분은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다 해야 되잖아. 바꿔주든지. 예? 여기 말없이 마침 오빠가 옆에 있었어. 네? 자, 이제 드디어 다넬의 친구를 만난 거야. 네. Hello? Hello? Who is this? Oh, it's my friend. Hello, how are you? I'm so happy. 근데 잠깐만. 아니 이거 다넬 전화번호 제대로 누른 거 맞아요? 별로 친구가 안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 여자친구도 좀 반가운 표정이 줘봐 다시. 네? 다시 다넬. Yes. Yes. Would you like to come over to my house? I've got a great movie I 말을 want 해라 you to see. 말을. Are you there? Come on. 말을 해 말을. Please. 전화 잘못 걸었다 하든지. I've got the story to tell you. 표정 보니까 이 온 집안이 온 식구들이 다 나서도 또 전화 통화를 한 통 받지를 못하네. 응? 우리 다넬 친구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단다. 다넬 오늘은 보이프렌드가 없어요. I'm sorry. 예, 자 우리 식구들 다 내려가세요. 네. 엄마 아버지. 자, 이 외국어를 못하는 게 죄가 아니고 흉은 아니지만은 사용을 할 때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이다. 쌤은 이런 말을 하고 싶네. 다넬 쌤께도 박수 한번 쳐주시고. Thank you very much. 오늘 수업 여기까지. 추억의 학창 시절 덕덕 김생. 자, 조용히 하고 저 뒤에 아직 자는 아들 제발 이제 좀 부활 좀 해라. 어? 요즘에 시도 때도 없이 좋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깨워가면서 수업하려니까 쌤이 참 미치겠다.
지난 국어 시간에 쌤이 숙제로 시를 한 편 써오라 이렇게 숙제를 냈더니 어떤 애가 기가 막힌 시를 써왔더라. 쌤이 한번 읽어줄까? 제목 서시. 깨는 날까지 선생님 우러러 한 줄 침자국이 없기를 짝꿍의 책 넘기는 소리에도 나는 놀라워했다. 필기하는 모습으로 모든 꿈속을 헤매어야지. 그리고 나한테 던져진 분필을 맞아야겠다. 오늘 수업도 잠에 취해 쓰러진다. 대단하잖아. 이런 애들은 창조적 발상과 응용력이 아주 뛰어난 애들이다. 이런 애들은 사기 쪽으로만 안 풀리면 대성할 가능성이 많은 애들이다. 그리고 요즘 이 학기 시작해서 처음 맞는 중간고사 때문에 얼굴 색깔이 누렇게 떴네, 대체적으로. 쌤도 이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를 많이 했는데 벼락치기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에게 2번 감탄하게 된다. 첫 번째는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뇌가 평소의 수행 능력의 몇 배를 해내는 걸 보고 놀라고, 두 번째는 시험이 끝나면 그 엄청난 분량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순식간에 싹 빠져나가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자신에게 또한 놀라게 된단 말이야. 또 시험 이야기하니까 쌤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쌤 친구 중에 수의학과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 옛날에 쌤 학창 시절에는 이 말을 줄이는 게 참 그 유행이었는데 응용통계학 그러면 통계, 산업디자인학과 그러면 산디 이렇게 줄여서 얘기했다. 근데 수의학과에 보면은 가축 생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수의학과 아들은 그걸 줄여서 생리라고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쌤 친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과의 여학생을 만났단다. 그래서 여학생 보고 야, 니 생리했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노. 그 여학생이 예, 어제 조금 했는데 오늘 맞아 해야지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전부 경악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여학생은 선배는 생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해야 되는데 만난 김에 우리 같이 할래? 그랬단 말이야. 자, 오늘은 이 생물 시간, 꽃과 꽃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 꽃말은 중세 시대에 기사들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근데 봐라, 이 표정들 봐라. 별로 비중 없는 과목이라고 아예 뭐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표정이 왜 내신의 반영이 높은 국영수를 안 하고 이런 과목을 하느냐. 이런 눈빛 아이가. 이런 현실 아래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고 공부가 되겠다. 이 필요 없다, 이거. 어? 요즘 말이야, 이 바뀐 입시제도 때문에 선생님 지금 열받았다. 바뀐 입시제도 때문에 고3보다도 고1 학생들 교실 분위기가 더 험악하단다. 친구들 사이에 노트 필기도 안 보여준대. 심지어 친구 노트를 훔쳐간 애도 있고 친구의 노트를 찢어버리는 그런 아주 참 슬픈 현실도 있다는데 이게 여러분들 탓이 아니고 다 이 일부 성숙되지 못한 어른들 탓이 아니겠나. 학교 식당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단다. 왜 그러냐면은 급식비를 안 내고 공짜 밥을 먹는 그런 학생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단다. 그러면은 생각이 있는 어른이라면은 지문 인식기 설치할 돈 있으면은 그 돈으로 급식비 못 내는 애들 밥값 내주는 게 옳은 일 알겠나? 그렇지? 이거는 학생들도 다 아는 일인데 어른들이 왜 모르냐 말이야.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식을 심어줘야 할 선생님들이 물론 일부지만은 일부 학교에서 전국 영어 듣기 평가 시험을 치는데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 시험 치기 1시간 전에 시험지를 다 나눠줬단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듣기 평가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성적 올리려고 그랬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육상이 얼마나 좀 성적이 낮노? 88 올림픽 때 육상 경기할 때 그러면은 출발선에서 한국 선수는 10m 앞상 세워서 출발하든지 안 그러면 출발 청소할 때 땅 하든지 이래 했어야 맞단 말이가. 그렇지만은 아무리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 환경 탓만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건 이거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거 아이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뭐 지금 공부할 분위기도 아니고 이렇게 길게 하면 엑스파일 또 편집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반장 이래 봐라. 일단 오늘 꽃과 꽃말 수업했는 거다. 집에 가서 했다 그래라. 다음 중 꽃과 꽃말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네잎 클로바 행운 2. 수선화 신비 3. 살구꽃 수줍음
4. 들국화 전인권. 몇 번이고? 4번 박수 한번 쳐줘라. 자, 이 교육을 두고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년을 두고 생각해야 될 만큼 아주 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을 아예 교육은 1년지 대계 혹은 석 달지 대계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100년지 대계에 걸맞는 그런 교육 정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따 뭐가? 바야흐로 이제 계절의 여왕인 5월이다, 그제? 이 좋은 날씨에 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몸이 건질건질하자. 목욕 자주 해라. 근데 이 남들은 5월이 다 좋다고 하는데 쌤은 이 5월달이 두렵다. 왜냐하면 어린이날도 있지, 어버이날도 있지. 그러니까 5월이 가정의 달이 아니고 5월이 파산의 달이 될 지경이야.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어린이날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뭐냐면 카메라 달린 휴대폰이라고 하더라. 쌤 큰 조카가 그걸 받고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아무리 졸라도 안 사주니까 뭐든지 해주시는 할머니를 졸라가지고 선물을 받았는 거야. 얼마나 좋겠노? 맨날 이거 들고 얼짱각도로 사진 찍고 막 이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며칠 후에 얘 보고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야야, 이거 가지고 니는 어린애가 왜 그렇게 눈이 나쁘노? 이거 가지고 안경 샀어라 이러더라. 왜냐하면 할머니가 보기에는 손주가 눈이 나빠가지고 휴대폰이 이래 안 보이니까 이래 보는 줄 알고. 근데 어버이날 하면 쌤은 또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학교 때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친 친구가 있었어. 오죽하면은 어버이날까지 사고를 쳐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학교에 가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학교 갔다가 야단 맞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보기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서 아버지 옆에 기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속상하게 해드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없이 웃으면서 담배를 한 대 탁 꺼내고 무시더란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자기 주머니에서 라이터 꺼내가지고 딱 했다가 어버이날 밤새도록 맞았다 하더라. 근데 해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특정한 날만 되면 물질적으로 뭔가를 해주려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평소에 자주 얼굴 보고 자주 전화도 하고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이게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버이에 대한 공경이 아닌가 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자, 오늘은 우리 언어 영역 표준말과 그리고 방언 즉 사투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표준말은 이 사전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근데 정의 자체가 좀 문제가 있잖아. 교양 있는 사람 대체 교양이 얼마나 있어야 되며 교양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현대 서울말이라 그러는데 서울서 몇 년간 거주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서울말인지 이 의미 자체가 모호하다. 그리고 이 방언 즉 사투리는 어떤 지역의 특유한 이 단어나 언어 적용법을 말하는데 그 지역의 정서나 문화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이 방언이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곤 한다. 그런데 때로 이 방언이 굉장히 비하되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조폭들이 쓰는 용어는 대부분 경상도 사투리 아니면 전라도 사투리다. 형님 날씨가 겁나게 좋아 보여. 그리고 꼬마애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인다. 그리고 사극을 보면은 머슴들이 하는 말은 전부 충청도 말이다. 예? 맞잖아. 머슴들이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쓰는 머슴 못 봤다. 대부분 머슴은 마님 왜 돌쇠만 쌀밥을 주십니까요? 이래. 이제 근데 영화 친구가 나오기 전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사투리를 쓰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사투리를 쓰는 애들도 소꿉장난을 할 때는 무조건 표준말을 쓴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쌤 아들도 그렇다. 엄마하고 이야기할 때는 엄마가 니 밥 먹나? 밥 많이 먹었다. 이러나가 저 그 친구하고 소꿉놀이 할 때는 여보 밥 드세요. 맛있게 만들어서 이래. 애들이 그렇게 돌변을 한다. 하지만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언어는 이미 언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더라도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말로 바꿔줘야 돼. 경상도 사람이 지하철에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는 거야.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옆에 있던 서울 사람이 저기요 좀 조용히 하시죠. 그러니까 이 경상도 청년이 와 이기다 막하다 니끼가 이러니까 서울 사람이 놀래가지고 옆 사람 보고 저 사람 일본 사람인가 봐요 그랬대. 같은 나라 말인데도 의사소통이 안 될 때는 이 언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이런 거지. 응? 자, 표준말을 쓰느냐 방언을 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것도 모르면서 비속어나 은어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그게 참 문제다. 제가 얼마 전에 버스 안에서 이런 관계를 목격했는데 유치원생이 엄마 보고 과자를 먹으면서 하는 말이 엄마 이거 열라 맛있어 이러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엄마 말 잘 들으면은 앞으로 맛있는 거 열라 많이 사줄게 이렇게 하더라. 엄마라는 사람이 이게 잘못된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유행어인 줄 알고 애하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런 교육이 그대로 지속된다면은 얘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아침밥이 열나 맛있게 됐어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노? 그지? 그러니까 잘못된 언어를 쓰는 애들을 탓할 게 아니고 잘못된 언어를 쓸 때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어른들이 바로 올바른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